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3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또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양이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젊은 동물보다 더 어린 동물이 이제 새롭게 우리 농장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토끼님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농장은 처음 나오셨고, 그런데 우리 정치농장은 이렇게 동물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모여서 살듯이 우리 사람들도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성향들 다르지만 모여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자. 뭐 그런 뜻으로 정치농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치에 좀 무관심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무관심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우리들의 삶이 정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많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치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써서 캐릭터를 쓸 수도 있지만 또 원하시는 분은 저처럼 아바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때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정치농장의 간단한 규칙이고요. 또 우리들 같이 보통 사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치적인 순간 뭐 미국 선거가 있다든가 뭐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때는 또 전문가나 뭐 정치인이나 학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토끼님께서 이제 우리 양이님이나 염소 아저씨처럼 양이님은 괜찮구나. 이 염소 아저씨처럼 머리가 굳어갈 때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뭐 염소해서 뭐 염소다라고만 하지 않고 염소 아저씨 이렇게 이름 붙이고 고양이인데 양이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토끼님인데 토끼 그러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토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토희. 네, 괜찮습니다. 양희님 동의하세요? 토희. 토이 괜찮죠? 왜냐면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름을 토희라고 이렇게 벌써 토키라고 바뀌셨는데, 예. 토희라고 되는데 이제 발음 잘못하면 토끼가 됩니다. 예. 오케이. 예. 그 온순하고 착한 그러나 잘 먹고 건강한 그런 예. 캐릭터죠. 예. 근데 토이님은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서도 한참 살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몇 년 정도, 그러니까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이렇게 살은 그 횟수가 어떻게 돼요? 음, 한 14년? 아이고. 그러면은 14년? 뉴욕에서? 네. 그러면 뉴욕에서 온 토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뉴욕 토희님 이럽시다. 뉴욕 토희님. 네, 그 뉴저지에서는 네. 뉴저지 양이 노스캐롤라이나 염소. 우리 커네티컷의 백곰님도 있어요. 우리 정치농장에. 오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백곰님도 나와서 아저씨 개그 잘하고 아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뉴욕하고 뉴저지하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어쩌면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뉴욕의 특별함을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우선 토이님께서 어떻게 이 방송 이게 별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렵고 막 뭘 많이 알고 이거보다는 이제 좀 바쁜 생활 속에서 또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내서 이렇게 뭐 자료도 약간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을 또 하려고 한 동기가 있나요? 네. 제 첫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9학년? 근데 저도 한국에서 떠난 지 제가 8살 때 나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닌 거는 한국 학교, 그러니까 한글 배운 거 외에는 특히 한국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뉴저지로 2004년도에 오면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세월호를 통해서 좀 인volve하게 되면서 그때 조금 한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구조조차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선 그때부터 조금 눈을 조금 뜨다가 또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요새 제가 좀 피지컬이 작년부터 조금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유튜브나 그런 걸 접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좀 모르고 지냈지만 앞으로는 좀 알고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느껴서 어, 또 며칠 전에 저기 양이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좋은 그룹이 있다고 미팅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고 그러면 한번 파티시페이트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네, 환영합니다. 8살 때 오셨는데 뭐 한국말은 큰 도시에 사셔서 그런지 잘하시네요. 8살 때 저는 남미로 갔다가 브라질에서 6년 살다가 중학교 때 네, 미국으로 왔어요. 어유, 많이 그러면 옮기셨네요. 포르투기도 잘하시겠네요. 포르투기스 그냥 조금 네, 안 쓴 지 좀 오래돼서 근데 듣다 보면 또 다시 리멤버 하고 예, 뭐 하여튼, 예.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예, 학교 그래요. 다니고 음. 그랬죠. 자, 저는 되게 우리 저기 토이님을 딱 보면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한국에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한 사건 하나로 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그 단순히 어떤 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고 또 그거를 본인이 부족하다 느껴서 더 많이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떳떳한 이렇게 엄마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사실 1.5세들, 2세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모르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은 절망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토이님을 보면서 아, 포기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농장 미주한인 우리 세상 그 유튜브에 서브스크라이브는 하셨나요? 아직이요. 아직은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런. 이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면 좀 있으면 한 명 더 늘 거니까. 예. 네, 네. 우리 서브스크라이브 하실 본인도 거죠? 하시고, 강제는 아닙니다. 가족, 네, 가족도 다 하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다 아, 하시게끔, 한 명이 아니구나. 기본이 한 다섯, 여섯 명 우리 서브스크라이버 늘겠네요. 네, 네, 서브스크라이버가 맞나? 그쵸. 저희, 네. 예, 네, 저희는 거, 구독자. 예. 예. 그런데 뭐 네. 저희들 아직 오래 했지만 그렇게 뭐 인기가 많거나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나 뭐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뭐 전에 방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는 생활인들이에요. 뭐 가정주부고 자영업자고 회사원이고 다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뭐 유튜브도 잘하고 뭐 돈까지 벌고 하지만 저희들은 뭐 그냥 성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누자. 뭐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라든가 뭐 조회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뭐 많으면 좋긴 좋죠. 많으면 좋긴 네. 좋지만 신경 근데 쓰지 염서준 않고 씨, 예. 제가 우리 토이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또 충격적이면서 놀라웠던 얘기가 그 우리 토이님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1.5세이신데 예. 그분은 약간 보수 성향 중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아, 분이신 거예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같이 일하면서 그냥 뭐를, 헤드셋을 듣고 뭘 열심히 뭘 보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오케이. 헤드셋 쓰기 전에는 그냥, 사운드 나오게 하는데, 뭐, 막 이렇게 연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좀 uncomfortable한 그런 한국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봤는데, 그, 윤석열 쪽, 막 거리에 나가서 막 그 탄핵 반대, 그거를, 그러니까는 막 하는 거를 막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좀 대화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좀 거칠게 말을 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고 막 좀 얘기하길래 좀 듣다가 저도 좀 왜 이 사람이 안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몇 번은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언컴포터블해서 나하고 이제 정치 얘기 그쪽 얘기는 나랑 좀 하지 말자고. 그래도 이제 헤드셋을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인가 계속, 그러니까 12월부터 그랬잖아요. 그 계엄령 네, 일어나고. 그쵸. 그다음에 올해 이제 들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듣더니 완전히 학원 강사. 전한길, 전광훈 뭐 이런 전환길. 네, 막 사람들. 그런 것도 들으면서 막 청년들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하는 걸 막 듣길래, 어, 난 막 피하고 안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I try to talk with him. 근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참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영향 인플루언스 받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급격히 막 또 이승만도 뭐 괜찮은 거라고 막 저는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냥 역사 조금씩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서 아, 이게 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왜곡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한테도 그거를 좀 얘기를 하길래 너가 몰라서 이래. 너가 한국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역사가 자기가 되게 잘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저보고 너는 몰라서 그래. 음, 많은 사람들이 너 같아. 막 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냥 우리 정치 얘기는 우리 서로 하지 말자 하고서는 지금은 아예 서로 터치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 식구 사이에서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 뭐 형제들끼리도 싸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꼭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네,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광훈파, 전한길파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듣고 있으니까 뭐 부딪히기 전에 네, 일단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부부든 부모 자식 생각이든. 그거부터 음, 먼저 좀 합의를 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싸움밖에 안 날 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네, 내용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특히 가족 간에는 뭐 조리 있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좀 얘기하다가 그냥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양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들은 참 성실하다. 너무 열심이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거짓 정보를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말들이 진실인 줄 알고 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력들에 반대하는 진실을 정말로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 그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한국 사회에서 현실의 정치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의 가장 근원을 따져보면 뭐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일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해서 수탈해 간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는 6.25 전쟁, 코리안 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1950년에 일어난 그 전쟁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서 아까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소수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봐야 되는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기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양쪽 다 시각에서 보는 걸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6.25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짧게 짧게 유튜브만 봐가지고는 어떤 팩트들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연관 없는 것을 엮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뭐 포장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기보다는 또는 다큐멘터리 더하기 책을 좀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 읽기를 하거든요. 뭐 코리안 워 같은 경우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코리안 워 이거 읽고 있거든요. 그거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떠나서 안 알려 있지만 분명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네. 예, 저는 토이님께서 그 뭐 6.25 전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교육을 거의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런 데서 역사를 배우고 그런 시간을 못 가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힘없이 일본한테 강제적으로 컬러나이즈 당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침략해서 어, 힘없이 한 30년 식민지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글도 못 사용하고 이름까지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 써야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되게 심사참배인가요? 심사참배인가?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예, 신사참배. 예. 예, 학교에서도 막 그게 안 하면 완전히 physically torture도 당하고 abuse 당하고 religiously도 이게 프리덤이 없었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죠? 뭐라고 하죠? 일잡이? 그 그러니까 한국 일자리? 사람인데 일본 예. 사람한테 어, 그 한국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이렇게 신고하고 아, 그랬던 거. 친일 이런 한역자. 정보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국 학교 이런 데 가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들으셨는지? 어떤 부분은 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들었고 some testimony 그런 걸로도 접했고 어렸을 때 본 거는 드라마나 그런 그러니까 아빠가 보는 다큐멘터리 그런 거 좀 보고 네 그렇게 접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고, 일본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방문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을 제외한 첫 번째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아이들이 일본을 갔다 왔고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틈틈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반감이 있어. 그 이유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고, 많은 것을 빼앗겼고, 하지만 정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았고, 일본은 계속해서 그걸 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해주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토이 님도 엄마에게 들은 게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런 거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제1의 그 교육 어, 에듀케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상이나 아니면 belief 그런 게 아이한테 당연히
임팩트 하고 또 이제 대학교 가서는 그 아이가 접하는 그런 환경이나 뭐 프로페서 아니면은 colleagues 자기네들이 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첫째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그렇게 한국 그 한류 그런 것 때문에 막 관심이 있었다가 대학교 가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클럽에 대한 실망과 또 한국 학생들을 만났을 때 좀 가까이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런 거 몇 차례 경험하더니 그냥 아예 지금은 그냥 외국 친구들, 다른 나라 애들하고 하면서 요새는 또 일본이 관심이 있다고 가보고 싶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사과나 우리가 당연히 그들이 인정해야 할 것을 자기네들이 잘못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를 어, 받되 지금 현대인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they should teach the right history to those Japanese 그 generation들한테도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기네들의 뿌리랑 자기네 앤세스터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 리핏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좀 더불어 같이 좋은 라이프를 살 수 있고 좋은 사회, 좋은 월드를 디벨롭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ither economy에만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은 피해자들한테만 포커스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it's not just isolated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사과도 받을 건 받고 정치나 이코노미나 그런 것도 경제나 충분히 아시아가 많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힘을 합치면 중국, 한국, 일본이.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각자 조금 혼자 서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토희님 처음 나오셨고 간단하게 우리 정치농장 어떤 취지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얘기 나눴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뭐 정치에 관련되지 않은 게 없죠. 지금 특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뭐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물가는 뛰지 않을까, 뭐 경기는 침체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경기 침체나 물가가 뛸 때 제일 크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이거든요. 이런 문제. 또 한국엔 뭐 계엄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죠. 뭐 피를 흘릴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싸워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그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 미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또 브라질에서도 사셨다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미주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들, 또 한국의 정치 이야기 이런 거를 얘기 나누면서 그때그때 그 뿌리,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뭐 한국전쟁, 뭐 이런 것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농장은 매주 하면 좋지만 뭐 매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정치농장 식구 중에서 나 이번 주에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제안을 하면 다른 분들이 그 같이 준비해서 우리끼리 얘기 나누고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면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같이 듣고 그분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는 또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방송을 계속 정치농장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끝나기 전에 너무 한 주일 중에서 가장 열받았던 거, 황당했던 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하세요. 미, 미꾸라지 한덕수 총리 들으셨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말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놓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기는 지명한 적이 없고 그냥 발표만 했대요.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라고 누군가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직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까요?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우리 토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였습니다. 4년 하고 뒤에 4년. 그때 이제 대법관 임명을 했었어야 돼요. 스프림 코트에. 그때 오바마 임기가 11개월 남았을 때입니다. 1년이나 남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니까 공화당에서 무슨 소리야? 다음 대통령이 뽑을 거야 라고 그때 비토를 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임기 2번이나 당선된 완전한 권한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임기를 1년이나 남겨놓고 지명을 했는데도 그 공화당에서 상원의원들이 퇴짜를 놨어요. 못하게.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스프림 코트가 뭐 자꾸 그 컨서버티브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렉션 된 사람이 아니고 그 윤석열이 일렉션 됐지만 지금 탄핵이 돼서 한덕수는 그냥 대행하는 거예요. 액팅 프레지던트죠, 그냥. 액팅 프레지던트는 최소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관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처럼 무슨 대법관을 내가 임명할 거야. 누구누구 대법관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하지 못한 일을 대행이 왜 헌법재판소 대행이 그렇게 하냐고. 런 얘기 지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개를 금방 비교할 수 있어요. 그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고 굵은 목소리, 아주 충실한 공직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울해 보입니다. 하는 짓은 정말로 비굴하고 헌법적이고 헌법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반대로 나가고 자기 어떤 집단의 이익만을 쫓고 있어요. 뒤로는. 그게 난 더욱 가증스러워요. 예. 하여튼 답답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치농장. 자, 오늘 열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양희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열을 네. 받으면서 자, 그럼 네. 아쉽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치는 거 어떻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토이님, 우리 정치농장 식구들 또 보시는 분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430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